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를 부른 결정적인 계기는 대선 후보 TV토론이었습니다. 생방송 TV토론을 통해서 보여진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동지들은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당시 이미 역대 최고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회에서 보인 모습은 지지자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재앙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곧바로 다음 날 뉴욕타임스에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사퇴론을 불식시키려 했습니다. I know, like millions of Americans know, when you get knocked down, you get back up. 하지만 민주당 내 사퇴 요구는 커져갔고 조지 클루니를 비롯한 후원자들도 의회까지 이룰 수 있다며 가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말실수는 계속됐습니다. Now I want to hand it over to the president of Ukraine, who has as much courage as he has determination.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격대도 주먹을 불끈쥐며 강인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에 걸려 유세도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 가장 큰 우군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과 펠로시 전 하원의장마저 등을 돌리면서 토론회 이후 24일 만에 경선에 이기고도 재선을 포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지지를 표했고 민주당에선 애국적 결정이라는 찬사가 나왔습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건강 문제는 주요 변수가 아니었다며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음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를 물리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당 후보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백인 남성들 간의 대결을 한순간에 남녀 대결, 인종 대결로 바꿀 수 있는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인지 박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하며 SNS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독단적인 의제를 물리치기 위해 민주당과 미국을 단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196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메이카 태생의 대학 교수인 아버지와 인도 상류층 출신의 연구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60년대 말 시작된 인종 통합 교육 정책을 받은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Who was part of the second class to integrate her public schools,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해리스는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대를 다니며 흑인계이자 아시아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Howard taught me, and it has taught you. You can do anything, and you can do everything. 로스쿨과 지방 검사장을 거쳐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역임한 해리스. 흑인계 여성 최초의 연방 상원 의원에 이어 2020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에 올랐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온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후보 교체라는 대형 변수가 발생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판세는 요동칠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후보를 새로 선출하게 될지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지수 특파원, 트럼프의 상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선거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상황이네요. 그동안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될 경우 이 구도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령 후보가 됐기 때문인데요. 해리스 부통령과는 19살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트럼프의 나이 문제를 집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리스가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출신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백인 남성인 트럼프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대선 구도가 인종과 성별, 세대 등으로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네,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어떻게 확정하게 될지가 관심인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중도 사퇴는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대선에 임박해 사퇴한 건 사상 초유로 향후 민주당의 후보 선출이 숨가쁘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선출 절차는 현지 시각 24일 논의됩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해리스를 단독 후보로 추대하는 방안입니다. 당초 바이든 후보 선출을 위해 다음 달 초 열려던 온라인 투표에서 해리스를 뽑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데다 선거자금 승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다음 달 19일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경선을 치러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바이든을 겨냥했던 트럼프 캠프, 대대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겠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더 쉬운 상대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이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벌써 해리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여성과 유색인종의 반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 내부적으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실제 일부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온 만큼 미 대선 구도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